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유튜브가 많이 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라이브 방송 할 동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락날락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많게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구독자도 아니고 전혀 상관도 없지만 한 3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3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이 들어올 때 제목하고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자가 들어오는 거죠.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보여주시고 혹시 채팅을 남겼을 때 채팅을에 반응해 주시고 반갑다고 인사해 주시고 또 인사 남겨주시면 저희가 환영해 드릴게요. 이런 멘트를 하시면서 참여를 유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채팅창에 항상 눈을 보시면서 채팅창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반응이 있지 않는지 항상 보시면서 채팅창에 유의를 하시면서 이제 방송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우리 수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뭐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또 지식을 전달하는 분도 계시고 또 행사 같은 거를 자주 개최를 하셔서 이렇게 뭐 모임 같은 걸 주최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라이브 방송도 염두를 해 두시면서 하시면 이제 사이버 이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라이브 방송 함께 참여하면서 또 재미를 좀 느낄 수 있게 되고 또 여러분의 그 조직과 여러분의 어떤 그 회에 더 많은 어떤 그 멤버십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상당히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은 슈퍼챗이라고 하는 수익을 주는 기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슈퍼챗을 라이브 방송을 보다가 방송이 너무 도움이 되고 방송이 나에게 유익했다 하면 뭐 1,000원, 2,000원, 5,000원 이렇게 슈퍼챗으로 돈을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내가 받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여러분이 구독자 1,000명 그리고 누적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넘겨서 수익 프로그램에 이 유튜브의 수익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오케이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여튼간에 슈퍼챗으로 이렇게 수익을 벌 수 있다 이런 거죠. 슈퍼챗으로 하루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보면 특별히 그 방송에 대한 어떤 헌신도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거겠죠. 내가 이 방송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 방송을 내가 잘 보고 있다. 이런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아이템을 팔 수가 있어요. 채팅창에 나오는 이모티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료로 아이콘을 산 분의 아이콘은 좀 모양이 다르고 또 챗을 하면 위에 고정이 된다든지 좀 더 색깔이 진하게 나온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기능들을 이용을 하면은 또 아무래도 다른 회원보다도 더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회원들은 그걸 돈을 주고 사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또 그 수익도 일부가 우리에게 돌아오니까 이렇게 수익적인 면에서도 라이브 방송이 굉장히 좋다. 유튜브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어떤 수익 쉐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뭐 계좌번호 적어놓고 후원자는 여기로 송금하라라고 계좌번호를 대놓고 보여주면서 방송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방송을 통해서 송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니까 수익을 또 만드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자체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을 주고 재미있게 이끌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편안하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트위치 같은 어떤 SNS 프로그램 또 아프리카 TV 같은 데서는 주가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주가 라이브 방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이제 구독자층을 잘 모으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트위치라든지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그 주제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를 참여하는 그분을 보는 그 방송을 보는 분들이 그렇게 소수의 어떤 한정된 주제를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지만 유튜브는 다양한 주제, 모든 주제를 가지고 다 함께 할 수 있고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구독자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기획해서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떤 사업이나 새로운 물건을 런칭을 하거나 새로운 뭔가를 시작했을 때 라이브 방송을 열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 물건을 홍보하고 사용을 하면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파급 효과를 보일 수 있고요. 뭐 물론 그 물건 자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모든 여러 가지 그 쇼핑 플랫폼에서 라이브 쇼핑을 하고 있으니까 그 라이브 쇼핑을 이용하시면 되겠지만 딱 이 물건을 정확하게 누구에게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홍보 자체의 목적이라면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라이브 방송을 할 때 필요한 장비가 두 개가 있죠. PC 카메라하고 마이크 두 개는 필수 장비입니다. 그래서 PC 카메라, 캠이라 그러죠. 캠 같은 거를 준비하시거나 또 마이크가 꼭 필요합니다.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은 노트북에 마이크가 달려 있으니까 그 마이크를 쓰시면 되겠지만 노트북이 아니라 PC를 사용하신다면 꼭 마이크를 달아서 그 마이크 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겠죠. 지금 저는 그 PC 캠이 없습니다. 캠이 없어서 카메라로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이 카메라로 라이브 방송을 할 때에는 카메라의 선을 HDMI 선을 연결해서 그 카메라 영상 신호를 PC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PC에 집어넣을 때 PC 쪽에서 그 영상을 받는 기기가 이렇게 생긴 기기를 뭐라고 하냐면 캡처보드라고 합니다. 캡처보드. 영상 신호를 컴퓨터로 받아들이는 장비를 캡처카드라고 하는데 이 캡처카드는 만 얼마짜리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캡처카드고요. 이런 캡처카드가 가격대로 다양하게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렇게 많은 종류의 고급 사양이 있는데요. 뭐 이런 거 써도 큰 문제는 없고 한 10만 원 정도에서 이제 캡처보드를 사용하시면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 PC 캠도 성능이 아주 좋게 잘 나오기 때문에 한 5만 원 선에서 구입을 하시면 웬만하게 방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카메라 수준은 나오니까 그 카메라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PC에서 카메라가 잡히고 그리고 PC에서 마이크가 잡히는 상태에서 이제 방송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아이디, 채널 아이디로 이렇게 접속이 되고 나시면 여기 카메라 표시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에도 사용했던 건데요. 얘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겠습니다. 메뉴가 3개입니다. 스트림, 웹캠, 그 다음에 이제 예약 탭 3가지가 있습니다. 예약을 통해서 내가 언제 라이브 방송을 할 거야 라고 스트림 예약을 해놓으면 이 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에게 썸네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실시간으로 방송할 건데 언제 방송을 할 거야 라고 유튜버가 광고를 해주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라이브 방송을 하신다면 예약을 걸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림 예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스트림 예약을 클릭하시고 이전에 방송을 했다면 그 방송 설정을 가져와서 그 바탕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새로 만들기로 해서
아예 새롭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스트림이라고 제목을 적어볼게요. 하는 방법이라는 라이브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개라고 하는 거는 대놓고 유튜브가 탐색을 시켜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한다는 거고요. 저는 연습이니까 지금 요건 일부 공개로 하겠습니다. 일부 공개는 그 방송의 주소를 아는 사람은 볼 수가 있고 유튜브가 적극적으로 이 방송을 홍보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일부 공개를 해놓고 여러분이 카톡이나 뭐 문자로 주소를 보내주면 그 주소를 갖고 있는 분은 전부 다 와서 볼 수가 있는 게 일부 공개세요. 노하우 스타일 14일 2시 20분 한 10분 뒤에 2시 반으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2시 반으로 설정을 하고 수익 창출을 하겠다. 일단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아동용이 아닙니다. 연령 제한 없습니다 하고 스트림 만들기를 클릭을 하고요. 라이브 방송이 예약이 됩니다. 예약이 되고 요런 화면이 나오고요. 방금 우리가 설정했던 그 설정 화면을 수정을 누르시면 제목이라든지 설명 알려드립니다. 공개 상태 일부 공개 카테고리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썸네일을 좀 올려야 되겠죠. 썸네일을 한번 올려봅시다. 미리 보기 이미지라고 있는데요. 이걸 눌러서 미리 보기 이미지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썸네일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제목을 적었고 썸네일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설정해 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스트림 설정에서 밑에 보면 스트림 지연 시간이라고 있는데요. 이 스트림 지연 시간을 매우 짧은 스트림 시간으로 꼭 바꿔주세요. 기본 지연 시간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내 방송을 실제로 보는 시청자가 한 30초 뒤에 그 방송을 보게 돼요. 버퍼링 같은 게 없고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될 확률은 많지만 요즘은 인터넷 환경이 워낙 좋고 빠르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방송이 늦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매우 짧은 지연 시간으로 선택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한 5초 정도 후에 시청자가 내가 말한 걸 듣게 돼요. 그래서 한 5초 정도는 충분히 그 시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채팅창으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짧은 지연 시간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영상이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제 이건 내가 방송을 하겠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방송하는 내용, 그 방송의 소스가 이 유튜브에 송출이 되어서 유튜브에서 얘를 전 세계로 퍼뜨리게 되는데요. 요 방송 현재는 여기 아무 내용도 없어요. 첫 번째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중복된 스트림 키입니다. 아래의 키를 선택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하거나 지금 여기 보면 스트리밍 키가 있는데 이 스트리밍 키가 뭐냐면 이 실시간 방송에 대한 고유 번호입니다. 이 고유 번호를 영상을 송출하는 쪽에 입력을 해주면 이 고유 번호를 가지고 이 방송에 내가 만든 컨텐츠를 쏴줘요. 쏴줘서 유튜브는 그 방송을 밖으로 보내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키가 중복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중복이 되어 있을 때는 재설정을 눌러서 이 스트리밍 키를 바꿔주시면 되세요. 스튜디오 쪽에서 하는 것은 일단 여기까지 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송출된 방송을 PC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실시간 방송 앱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OBS라고 하는 앱이에요. 프리즘도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컨텐츠를 유튜브에 송출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OBS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BS를 검색을 하시면 제일 위에 이렇게 OBS project.com이라는 사이트가 나오게 되고요.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메뉴에 보면 내려받기라고 있죠. 내려받기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인스톨러 내려받기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하시면 밑에 이렇게 인스톨러가 다운로드 됩니다. 이 다운로드 된 것을 클릭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자, 예 해서 허용을 해주면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네. 자, 처음에 이 OBS가 이제 깔리고 나면 자동으로 열리는데 다른 거 만지지 마시고 그냥 방송 최적화, 녹화는 부차적으로 사용. 방송이 주목적이고 녹화는 주로 쓰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이 상태에서 그냥 다음만 클릭하세요. 기본 해상도는 현재 설정 1920x1080 이게 HD입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프레임 수는 60 혹은 30 하지만 가능하면 60이다. 60으로 소스가 들어오면 60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냥 이것도 그냥 다음 눌러서 기본 설정하시면 되고요. 방송 정보는 우리는 트위치 말고 유튜브 할 겁니다. 유튜브 RTMPS 옵션이 있는데요. 요거 선택을 하시면 스트리밍 키를 물어봅니다. 이 스트리밍 키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죠. 요것을 의미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실시간 방송 쪽에 들어가서 나오는 스트리밍 키, 인코더에 붙여 넣기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복사를 클릭을 해서 OBS의 스트리밍 키 쪽에다가 페이스트 붙여넣기. 예, 보이게 하면 여기 있는 번호와 아까 그 번호가 똑같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비디오 비트레이트는 2500. 보통 2500은 조금 느립니다. 그런데 얘가 왜 2500을 잡았냐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이 사양이 좀 낮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준 이 PC가 사양이 낮아서 이 OBS가 계산을 해서 너 컴퓨터는 2500 정도로 하면 돼 라고 해서 2500 정도라고 얘가 적어 놓은 거고요. 컴퓨터 사양이 괜찮다면 6000 정도 해도 괜찮고요. 더 좋다면 만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 OBS가 지정해주는 OBS가 권장하는 2500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것보다 더 높은 비트레이트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숫자가 높으면 더 화질이 좋게 나가지만 숫자가 너무 높으면 인터넷 속도와 컴퓨터 사양으로 인해서 버퍼링이 생길 수 있고 원활하게 방송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가 5000을 해서 방송해서 버퍼링이 심했다면 이거 숫자를 좀 낮춰서 하시면 되겠죠. 네, 저는 2500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여기 대역폭 검사로 비트레이트 계산해서 눌러서 뭐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클릭이 되지가 않아요. 지금 막아놨습니다. 얘가 지금 OBS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다음 클릭을 하겠습니다. OBS가 알아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컴퓨터의 사양이 어떤지 얘가 지금 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비디오 비트레이트를 너는 1500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500으로 얘가 이제 해주고 있어요. 예, 컴퓨터 사양 때문에 그렇고요. 요게 한 6000 정도는 돼야 아름다운 방송이 나가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 그냥 이렇게 해서 설정 적용을 하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컴퓨터의 환경에 맞게 설정 적용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카메라를 요 HDMI 요걸로 카메라를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30초만 컴퓨터 쪽에 가서 꼽고 오겠습니다. USB 방식이어서 USB에 그냥 꽂기만 하면 됩니다. OBS 켰고요. 그리고 OBS에 제가 이제 카메라도 연결했고 마이크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그 보야 마이크를 또 꼽아서 이제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OBS를 열게 되면요. OBS를 잘 설치가 됐으면 요 밑에 보면 마이크 보조라고 해서 제가 떠들고 있으면 이 마이크 게이지가 인디케이터가 왔다 갔다 이렇게 지가 하게 되죠. 아,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은 마이크를 살짝 긁어 보세요. 마이크를 살짝 긁으면
게이지가 올라가죠. 마이크가 정확하게 잘 연결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OBS가 하는 기능이 뭐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영상과 음향을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그 유튜브 스트리밍 관제소 쪽으로 송출을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OBS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줄 것을 이제 꾸며야 되는데요. 자, 메뉴 중에서 장면에 주목해 주세요. 영상 송출에 대한 목록입니다. 실시간 방송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장면을 미리 다 세팅을 해 놔야 됩니다. 방송을 하는 중에 어떤 걸 보내야지 하고 방송을 하면서 조작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론 엔지니어가 있는 분은 상관없겠지만 혼자 방송을 할 때는 미리 내가 어떤 걸 보여주지라고 하는 거를 미리 계산을 하고 미리 세팅을 할 수 있도록 OBS가 좋은 편리한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그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장면이 뭔지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제가 한번 해보면 저걸 장면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방송에 나가는 어떤 영상과 음성의 덩어리를 장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장면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장면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우리 유튜브 방송을 할 때 장면 중에 저는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카메라만으로 한번 해볼게요. 방송을 할 때 카메라하고 내 목소리만 나오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메라만 해서 카메라만이라는 장면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확인. 그러면 카메라만이라는 장면 목록이 나옵니다. 처음엔 디폴트로 되어 있던 장면이고 저는 지금 카메라만. 요 처음에 있던 거는요, 지우셔도 문제 없습니다. 선택을 하고 마이너스 클릭하시면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카메라만이라고 하는 장면에는 저의 얼굴이 전체가 나오게 할 거고요. 저의 목소리도 나오게 할 겁니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까지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 장면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소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소스는 저 얼굴입니다. 여기 소스 목록에서 플러스를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소스 목록들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비디오 캡처 장치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카메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비디오 캡처 장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제가 비디오를 선택했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 만들기로 하셔야 되겠죠. 새로 만들기로 해서 확인을 클릭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비디오를 사용할 건지 물어보는 창이 뜹니다. 지금 이 컴퓨터에는 카메라가 한 대만 달려 있잖아요. 아까 제가 USB 캡처보드를 하나만 달았는데 이 캡처보드를 2개, 3개, 4개를 달면 카메라가 4개가 나올 수 있겠죠. 컴퓨터에 웹캠이 달려 있다면 웹캠까지 들어있으면 2개, 3개, 4개 이렇게 카메라 종류를 여러 대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카메라만 바꿔서 보내줄 수 있는데 이 컴퓨터는 한 대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확인을 클릭하시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카메라만이라는 장면에 빨간 테두리 안에 제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빨간 테두리는 이 소스의 크기를 의미하고요. 점이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밖에 있는 까만 화면은 뭐냐면 시청자가 보는 영역입니다. 시청자가 보는 화면입니다. 내가 카메라를 작게 만들면 이쪽은 까맣게 제 얼굴이 조그맣게 나가겠죠. 얘를 꽉 채우면 제 얼굴이 전체가 나가게 되겠죠. 지금 이 장면은 카메라만 나가는 장면이니까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하고요. 얼굴만 나가면 되지 않죠? 네, 목소리도 나가야 됩니다. 목소리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의 마이크 소리도 집어넣고 PC에서 나오는 소리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만이라는 장면에 소리의 소스를 넣어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설정하시고요. 플러스에서 보면 오디오 입력 캡처가 있습니다. 오디오 입력은 마이크를 의미합니다. 오디오 입력 캡처를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기 확인하시고 기본 장치 여기 보면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이크 리얼텍
하이 데피니션 오디오, 요게 지금 제 마이크가 지금 보야 마이크가 꼽혀 있는 기본 컴퓨터의 기본적인 그 오디오 카드거든요. 요걸 선택을 해서 확인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내 마이크가 장치 마이크가 들어가게 되고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크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여기 보면 녹화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내가 방송을 하기 전에 녹화를 해서 녹화한 후에 걔를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소리가 나오면 소리가 잘 나온다고 확인할 수 있으시겠잖아요. 요 녹화 시작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녹화 중단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설정을 눌러보시면은 출력이라고 해서 녹화는 유저 밑에 내 문서함 밑에 비디오 쪽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거 여기서 이제 취소를 하고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서의 동영상 쪽에 들어가면 지금 영상이 최근에 하나 만들어졌죠. 2시 35분. 요거 클릭해 볼게요. 녹화 중단. 소리가 잘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방송을 하실 때에는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데 소리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는 꼭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고 확인을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데스크탑에서 나오는 오디오, 유튜브 뭐 소리, 음악 소리 같은 것도 하기 위해서 또 플러스를 눌러서 오디오 출력 캡처를 하겠습니다. 오디오 출력이라는 것은 PC에서 나오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오디오 출력 캡처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그냥 여기에서도 요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소리를 넣었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여기에 선택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자기 걸 선택을 안 했을 경우에 소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을 테니까 이 부분 장치를 잘 선택해 주시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카메라만 소스는 완벽하게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PC의 파워포인트의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줄일게요. 이걸 화면을 좀 줄이고요. 원래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모니터가 한 2개 정도는 있어야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는 모니터가 하나밖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화면을 좀 줄이고 넓히고 해서 잘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이 파워포인트에 화면을 송출하고 그리고 제 소리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소리가 플레이가 될 수 있으니까 PC에서 나오는 소리도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 방송을 할 때 모니터가 좀 2개, 3개가 있으면 슬라이드 쇼를 제대로 하면서 그 슬라이드 쇼한 화면을 송출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이 조그맣게 띄워놓고 조그맣게 플레이를 하면서 그 화면을 그 부분만 캡처를 해가지고 OBS를 통해서 송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 쇼 쪽에 슬라이드 쇼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발표자가 진행을 클릭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슬라이드 쇼 시작을 눌러버리면 전체 화면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별로 우리가 원했던 그런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할 때는요, 슬라이드 쇼를 설정을 웹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인을 클릭하시면 슬라이드 쇼를 할 때 슬라이드 쇼를 시작을 하면 화면이 커지지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요만큼만 OBS 쪽에 넣어서 보내주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만에서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를 장면을 만들어 볼게요. 파워포인트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여기다가 소스 추가를 하겠습니다. 소스 목록에서 클릭하시면 디스플레이 캡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뭡니까? 이 모니터를 의미하잖아요. 일단 디스플레이 캡처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이니까 그냥 새로 만들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좀 어지럽죠. 일단 이 상태에서 저는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번 모니터 선택하면 되는데 모니터 여러 계신 분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1번 선택하시고 저는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청자가 보는 화면에 이 모니터 전체가 잡혀서 나는 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 요 파워포인트 자리만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럴 때는 이 화면을 좀 잘라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라 주시냐면 Alt를 누르신 채로 여기 빨간 선에 마우스를 올리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필요 없는 부분이 잘려 나갑니다. 여기도 Alt를 누르시고 하면 잘려 나갑니다. Alt를 누르시고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른 후에는 이 파워포인트 요 화면은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 가만히 두셔야 됩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찾아가면서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위치를 잡거든요. 파워포인트를 내가 옮기면 이쪽도 바뀌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처음에 놔두셨던 자리에 그대로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걸 옮겼다면은 Alt 누르시고 다시 이것도 이렇게 자르는 부분을 재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일단 잘랐습니다. 일단 자르고 난 뒤에 이걸 움직여서 화면에 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꽉 채울 때는 Alt 누르지 마시고 그냥 마우스로 귀퉁이를 잡고 드래그를 쭉 하시면 꽉 채워지게 됩니다. 네. 물론 전체 화면을 캡처하면 이 부분의 해상도가 아주 높아서 아주 좋은 어떤 화질의 파워포인트가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좀 모니터에 여유가 있을 때 전체 화면으로 파워포인트를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선 이렇게 잘라서 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파워포인트만이지만 일단 제 소리도 녹음이 돼야 되고 제 소리도 송출이 돼야 되고 PC의 소리도 송출이 돼야 되니까 아까 카메라만 했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오디오 입력, 오디오 출력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입력, 캡처. 아까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출력도 아까 했던 거, 기존 거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똑같이 게 이름이 똑같죠?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이 이제 장면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귀퉁이에 제 얼굴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퉁이에 제 얼굴이 나온다면 사람들이 조금 덜 지루해 할 수도 있겠죠. 물론 파워포인트에 내용이 좀 많을 때에는 얼굴을 안 보이게 해야 되겠지만 제 얼굴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테니까 이쪽에 귀퉁이에 제 얼굴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똑같은데 여기 파워포인트만과 다 똑같은데 제 얼굴만 하나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일일이 만들기보다는 장면 하나를 복제를 해서 똑같은 걸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름을 바꿔서 플러스 카메라 만들어줘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얘랑 똑같은 장면이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워포인트만이라고 하는 장면에서 저는 카메라만 추가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카메라를 선택하시고 플러스를 눌러서 이번에 비디오 캡처 장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캡처 장치 기존의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미 하나 만들어졌던 걸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뭘 바꾸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비디오 캡처 장치를 선택했더니 아까 만들었던 파워포인트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소스 목록이 1층, 2층, 3층, 4층이 있는데 제일 위에 게 그죠? 제일 위에 거에 의해서 아래 것이 가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이 비디오 캡처 장치가 만약에 제일 밑으로 오면 이동을 하면 얼굴이 안 보이시겠죠. 카메라가 안 보이시겠죠. 그래서 얘를 제일 위에 올리고 크기만 줄여주겠습니다. 크기는 요 모서리에 점을 이용해서 길고 줄이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으면 이제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3개의 장면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장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많이 만들 수 있고 또 이 안에 브라우저도 넣을 수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도 넣을 수 있고 인터넷 화면, 홈페이지 같은 것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소스 보시면 많죠? 되게 많습니다. 비디오 플레이 한 것도 넣을 수도 있고요. 게임 캡처도 넣을 수 있고요. 브라우저, 뭐 기타 등등. 그리고 텍스트, 글자, 자막도 넣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고요. 필요하신 대로 넣으시면 되겠는데 보통은 요 정도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돼서 요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가지 장면을 가지고 모의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실제로 이제 영상을 밖으로 이제 송출을 하기 전에 시작을 하기 전에 가상으로 한번 할 테니까 일단 녹화를 한번 해볼게요. 녹화 눌러보고 예행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해서 장면을 바꾸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여기 장면 목록에 3개가 있고요. 장면 전환에 보면 서서히 사라지기라고 하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사라지기는 우리 다빈치 17에서 리졸브와 같은 의미입니다. 리졸브와 같은 의미, 사라지고 없어지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적용이 된 게 서서히 사라지기입니다. 자, 카메라만 클릭하면 카메라만으로 바뀌죠. 파워포인트만 하면 파워포인트로 바뀌죠. 파워포인트 카메라 하면 이렇게 3개가 바뀌는 거죠. 감이 오시나요? 네, 방송하시면서 이 3개를 딱딱딱 눌러주시면서 방송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내가 어떤 거 할지를 정해놓고 장면을 싹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만 왔다 갔다 하시면 굉장히 원활하게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녹화를 해보고 방송을 한 30초 정도 해보겠습니다. 녹화 방송입니다. 일단 지금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항상 채팅창에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보실게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튜브를 하신다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구독자를 늘리고 충성된 구독자를 만들고 그리고 수익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방송을 하고 이제 녹화 중단을 클릭해서 녹화된 그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BS의 녹화물은 여기 아까 내 컴퓨터에 내 문서함에 동영상 쪽에 있었는데요. 방금 녹화가 하나 더 됐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항상 채팅창에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보실게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튜브를 하신다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구독자를 늘리고 충성된 네, 녹음이 참 잘 됐습니다. 네, 녹음이 잘 되고 있고 이게 화질이 좋지 않은 것은 제가 아까 제 PC에 맞춰서 설정을 낮췄기 때문이고요. 어느 정도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화질을 1920 HD급으로 화질을 맞추시면 그 화질로 방송이 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할 때는요, 맞아야 될 것이 아까 제가 여기 방송에 넣었던 그 코드와 여기에 코드가 똑같은 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코드만 맞으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소스 창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얘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화면 하나로 방송하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는 다른 컴에서 제가 접속을 했습니다. 콘텐츠로 들어와서 실시간 스트리밍 들어오면요, 아까 우리가 예약을 한 게 있으시죠? 여기 보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지금 얘도 지금 예정으로 하나 걸려 있는데 이 예정으로 걸려 있는 6월 3일 거는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필요 없는 거니까. 옛날에 방송했던 것은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방송을
넣으면 옛날의 설정으로 방송을 바로 시작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항상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라이브 관제실에서 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라이브 관제실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실 게 눈을 켜서 보면 7XMU 끝에 OQBH죠. OQBH죠. 네. 방송 시장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지금 시장 눌러서 지금 뭔가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OBS를 켜고 나면요. OBS를 켜서 방송 시작을 누르면 유튜브 스튜디오의 관제실에서는요. 이렇게 아까는 이게 이쪽 화면이 없었잖아요. 아까 이 화면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화면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연결 상태가 나오게 되고요. 방송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유튜브 스튜디오는 꼭 보고 있어야 돼요. 화면 하나에다가. 다른 컴퓨터에 켜서도 되고 뭐 태블릿 쪽에서 켜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스튜디오는 항상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채팅 보셔야 되잖아요. 채팅. 다른 분이 채팅하는 거 봐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스튜디오 보셔야 되고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분석에 들어가시면 지금 몇 명이 보고 있는지 시청자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돈을 냈는지 그리고 방송이 스트리밍이 잘 되는지 이걸 확인을 하시면서 방송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 여기 보십시오. 오른쪽 위 시작이라는 버튼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OBS에서 녹화 시작을 눌렀다고 해서 그때부터 방송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OBS에서 녹화 시작이라는 거는 유튜브 라이브 관제센터에 여기에 있는 소스를 송출을 시작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녹화 시작이라는 것은 송출이 지금 하고 있고 송출된 것은 라이브 관제실에서 확인이 됩니다. 예, 확인되시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누르면 이제 방송이 되게 됩니다. 여기 유튜브 라이브 관제센터에 보면요. 시작 옆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공유 버튼이 있거든요. 이 공유 버튼을 가지고 복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채팅창에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클릭해 보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나요? 스트리밍인 대기 중 이렇게 나오죠. 스트리밍 대기 중 이렇게 나오고 방송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제가 2시 반에 방송을 예약했다고 해서 실제로 2시 반에 방송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시작을 클릭을 해야 방송이 실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방송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네, 이제 방송이 실제로 라이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켠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항상 눈은 라이브 관제센터 쪽을 쳐다보면서 채팅창도 바라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팅창을 꼭 보셔야 됩니다. 채팅창을 보시면서 모니터가 모니터가 듀얼이 아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라도 채팅창을 보시면서 이 유튜브 방송 실제로 켜놓고 채팅창을 보시면서 방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해 나가다가 이제 장면을 바꿔 볼게요. 장면을 제가 파워포인트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와 카메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이제 방송을 진행해 나가시는데요. 때때로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장면을 보고 싶어. 내가 카메라만 파워포인트만 내가 어떻게 설정했지라고 하는 궁금함이 생길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설정해 놓은 장면을 좀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방송을 하다가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방송을 하다가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자, 여기 OBS에서 오른쪽 밑에 메뉴를 보시면요. 편집 방식이라는 메뉴가 있으세요. 편집 방식이라는 메뉴가 있으세요. 편집 방식을 클릭하십니다. 편집 방식을 클릭하시면 위에 화면이 두 개로 나뉘어요. 나뉘어서 미리 보기와 프로그램이라는 두 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는 실제 나가는 방송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프로그램은 실제 방송이 나가는 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프로그램은 실제로 방송이 나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미리 보기는 여기에 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바뀌진 않아요. 미리 보기에서 내가 전환을 클릭을 해야 바뀐 방송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내 얼굴의 위치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편집 방식을 눌러서 미리 보기를 켠 다음에 여기 내 얼굴의 사진을 클릭을 해서 얼굴 이동을 하십니다. 얼굴 이동한다고 해서 방송에서 얼굴의 이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 전환을 눌러야 그때부터 방송에 적용이 되시는 거예요. 방송을 하다가 내가 장면을 조정을 하거나 장면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급하게 뭔가 바꿔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여기에서 뭔가를 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즉시 그대로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 그렇게 할 때는 편집 방식으로 클릭을 해가지고 편집 방식에서 뭔가를 조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장면도 바꿀 수 있고요. 이제는 보세요. 편집 방식에서 내가 장면을 바꿨다고 해서 바로 방송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편집 방식에서는 내가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한 다음에 위에 전환을 누르는 그때 방송이 실제로 나가게 되니까 편집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 장면 수정을 편하게 할 수 있다. 방송 중에서도 장면 수정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시고요. 유튜브 방송, 라이브 방송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방송의 그 끊김이 한번 10초를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거는 끊겼어 라고 하는 게 10초를 넘어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매끄러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송을 하다 보면 잠시 쉬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잠시 5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5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몇 시에 시작할게요 라고 말을 하고 쉬면 그건 방송 끊긴 게 아니에요. 서로 양해를 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자리를 떠버리면 나중에 중간에 지나가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장면에서 잠시 쉬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몇 시 몇 분에 만나요 라는 이런 장면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 파워포인트 해놓고 지금 제 얼굴이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파워포인트에 얼른 가가지고 여기 가지고 5분 쉬겠습니다 쳤고요. 밑에다가 3시 10분에 다시 만나요. 이렇게 하고 음악도 하나 틀어주시고 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맞춰놓고요. 전환을 딱 눌러서 조금 쉬고 오신 다음에 다시 전환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이동을 하신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다시 보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좀 사용을 좀 잘 하신다면 이미지로 이런 여러 가지 그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안내 문구 같은 이미지를 잘 만들어 놓고 이런 방송을 하신다면 굉장히 좀 방송이 좀 뭔가 좀 알차질 수 있다. 굉장히 방송이 좋아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이 지금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라이브 방송에서 채팅창을 아예 장면에 넣어가지고 채팅이 방송에 나오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만에다가 제가 채팅창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만을 일단 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더하기 채팅창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장면 만들었다고 해서 방송에는 이게 나가진 않잖아요, 그죠? 방송에서는 원하는 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에서 채팅창을 이제 들어오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채팅창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방송을 막 하면서 채팅창을 이제 만들어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채팅창 주소는 맨날 바뀌니까. 예, 여기서 더하기를 누르세요. 더하기를 누르고요. 보면 브라우저를 클릭하십니다. 브라우저를 클릭하세요. 브라우저 클릭하시고 여기 브라우저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브라우저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방송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송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한번 가볼게요. 유튜브 가서 아까 제 주소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지금 주소를 좀 확인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실시간 스트리밍 들어가서 여기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공유 링크 복사를 해서 한번 가볼게요. 예, 자 여기 이제 와 보면요 채팅창이 이렇게 열려요. 밑에 있는데 이 채팅창 자, 여기 이제 와 보면요 채팅창이 이렇게 열리는데 이 채팅창에서 여기 점 3개를 클릭하시면 새 창에서 채팅 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요 창이 하나 새로 열리고 여기에서는 오로지 채팅창밖에 안 보여요. 채팅창만 보여요. 여기 주소가 있으시죠? 주소를 복사를 하세요. 컨트롤 C 복사를 하셔가지고 OBS에 들어오셔서 새로 만들기 브라우저 확인을 클릭하시면 이제 새로운 더 정확한 설정을 하실 수 있겠죠. 여기 들어올게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크기는 800, 600? 800, 600이면은 크기가 어떨까요? 적당한 크기인가? 일단 800, 600만 한번 넣어볼게요. 확인을 클릭해 볼게요. 자, 제가 채팅창을 넣으니까 여기 채팅창이 나왔죠? 이렇게 채팅창이 나왔어요. 채팅창이 좀 크기가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넓적하지 말고 길었으면 좋겠으니까 다시 여기 들어와 채팅창 브라우저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밑에 브라우저 클릭하면은 설정이 다시 나오거든요. 여기서 600에 800을 해볼게요. 너비가 안 줄어드네요. 숫자 키가 안 먹어요. 숫자 키가 다시 600. 숫자 키가 먹지를 않습니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 한번 숫자를 써볼게요. 600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지금 키보드가 제 키보드가 지금 문제가 지금 키보드가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지금 됐네요. 600에 800 크기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채팅창을 하는데 자 요거 한번 이제 실제로 전환을 해볼게요. 아무나 한번 채팅 좀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채팅 좀 남겨주시면 채팅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이제 방문자들이 채팅을 남기시면 이제 화면에 채팅이 실제로 반영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예, 지금 불투명하게 하는 걸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불투명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팅창 이거를 한번 불투명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인터넷에서 제가 간단한 하나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투명 채팅창 유튜브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제일 위에 검색 결과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요.
주소가 하나 나옵니다. 요 사이트를 기억하십시오. 요 사이트. 자, 채팅창에 남겨드릴게요. 요한 방문해 보세요. 여기 방문을 하면 지금 얘네들이 설정한 대로 하면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채팅창이 나온다는 의미예요. 요거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밑에 보면 CSS라는 게 나와요. CSS를 그대로 전부 다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복사를 다 하세요. 컨트롤 C를 하셔야 되겠죠. 컨트롤 C. 요거를 그대로 다 복사하시는 거예요. ZTV2 네, 제가 이제 다시 윈도우 PC로 와서 여기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채팅창 투명 유튜브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밑에 이 주소가 있죠? 네, 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제일 밑에 화면에서 여기 CSS를 전부 다 컨트롤 A라고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해볼까요? 안 되는구나. 자, 다 선택을 합니다. 복사를 하세요. 예. 실수로 한 줄 빼먹고 그러면 망가지니까 안 되고요. 다 복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와서 OBS로 와서 요 채팅창을 한번 클릭을 하십시오. 더블 클릭. 요거 밑에 이제 자 채팅창이 있고요. 밑에 여기 보면 브라우저 소스 목록에 브라우저 클릭하세요. 그럼 아까 그 설정이 나오죠? 이 설정에서 밑에 보면 CSS 칸이 있습니다. CSS 칸을 원래 있던 거를 싹 지우시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세요. 컨트롤 V 저장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투명으로 바뀌셨죠?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는 채팅창이 저렇게 밖에 있는 건 없어지고 저렇게 이제 나오고요. 채팅창 위치를 조금 조정하거나 내가 봤을 때 글씨가 너무 좀 작다. 지금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좀 더 컸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아까 여기 사이트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쭉 보시면 퍼스트 라인 폰트 사이즈 20, 18, 18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걸 갖다가 30, 26, 26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밑에 다시 CSS 제일 위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제일 위에서부터 임포트라고 돼 있는 것부터 쭉 끝까지 컨트롤 C를 하셔가지고요. 다시 여기 브라우저 더블 클릭해서 CSS 부르신 다음에 원래 있던 거 확실하게 잘 지워주시고요. 컨트롤 V 하고 확인을 하시면 글자가 좀 커졌죠.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채팅창을 좀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장면을 활용을 해서 장면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미리 다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렇게 이제 방송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나서 OBS 껐다가 키면 이게 그대로 남아 있으세요. 내가 여기에서 방송을 자꾸 뭐 다른 걸 막 하는 건 아니니까 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 장면 모음을 내가 복사를 하고 싶다. 사실 다른 세팅들은 맨날 바뀌지만 이 장면들은 늘 갖다 새로 하게 되니까 이 장면 세팅을 하겠다 하시면은 OBS에 보면 여기 보면 장면 모음이라고 있어요. 메뉴가 있는데 장면 모임에서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네, 내보내기를 클릭하세요. 장면 모임을 내보내기 하겠다. 제목을 적으세요. 자, 이거는 1번 방송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세요. 자, 저는 다운로드에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임시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막 하다가 장면 모음을 가져오세요. 그죠? 예 눌러서 찾아보기 해서 아까 제가 여기 1번 방송으로 했잖아요. 가져오기를 하면 장면들을 싹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다가 장면 싹 딱 지웠어요. 장면을 다 지웠습니다. 하나씩 지워볼게요. 이거 빼버리고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앴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만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옛날 거를 가져오겠다 싶으면 장면 모음 들어가서 가져오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찾아보기를 해서 일본 방송 클릭해서 가져오기를 하시면은 뭐야? 잠깐만 이 안 나오지? 가져오기 일본 방송 가져오기 하고 장면 모음 들어가시면요 여기 2, 3, 4 생기죠. 들어가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가져온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면들을 장면 모음 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방송을 하실 때 제목 없음 여기다가 이렇게 1번 방송 다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방송할 때는 이렇게 장면이라고 장면 모음이라고 선택해 놓고 뭔가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방송할 때마다 장면 모음을 이렇게 선택해 가시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장면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제 원활하게 옛날에 했던 세팅들을 불러서 쓰시거나 그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OBS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이 OBS는 장점이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효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효과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지금 카메라만에 들어가서 이제 비디오 캡처 장치에서 들어와 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효과라는 메뉴가 있어요. 효과를 클릭하시면 소리에 대한 효과 그리고 영상에 대한 효과를 넣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소리에 대한 효과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플러스를 눌러 가지고 보면 노이즈 게이트는 내 컴퓨터에서 노이즈가 조금씩 나와요. 그 노이즈 소리를 좀 좋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좋은 소리를 찾아가시는 거고요. 또 더하기 눌러서 보면 뭐 압축 방식 이거는 이제 뭐 컴프레셔라고 하는 건데 내가 너무 소리가 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커지고 어떨 때는 작아질 때 이걸 이렇게 하시면 비율, 임계값 이런 걸 조금 이렇게 하시면 소리를 너무 클 때는 소리를 깎아주고 너무 적을 때는 소리를 키워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이 압축, 컴프레셔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음 억제 이거는 뭐 제가 말을 안 해도 소음을 알아서 잘 줄여준다 그런 의미가 되실 거예요. 소리에 대한 이런 그 필터가 있고 그리고 영상에 대해서도 필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뒤에 녹색 배경을 쫙 깔아놓고 뒤에 배경을 날리는 그런 기능은 크로마키라고 하는데요. 크로마키를 통해서 뒷배경을 없앨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얼굴을 동그랗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마스크.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크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 이 마스크에서 마스크를 할 이미지 하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 제가 한번 아까 원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그냥 이런 동그란 원이에요. 밖에는 투명하고 가운데만 있는 원인데요. 여기서 알파 마스크를 알파 채널로 선택을 하면 원에서 내 얼굴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닫기를 클릭하시면 여기서부터는 제 얼굴이 동그랗게 쳐서 이렇게 이제 방송이 나가는 거죠. 이거는 여기에서는 사용하면 좋지가 않겠지만 아까 보면 파워포인트하고 카메라만 사용할 때는 쓸만하죠. 뭔가 좀 더 정성이 있어 보이시니까 그죠? 여기에 아까 채팅창을 하나 더 놓고 싶으시면 여기서 추가 플러스해서 브라우저 클릭을 해가지고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게 채팅창이거든요. 확인 클릭하시면 여기 들어와요. 똑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전환 딱 눌러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방송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이제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는 일단은 1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실시간 방송도 한번 기획을 좀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오늘 우리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 실시간 방송 해도 괜찮을 분들이 몇 분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방하시는 우리 심롱님이라든지 또 황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렇게 뭐 지유와 이런 거 하면은 같이 한번 음악 들으면서 지유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 실시간 방송 위주로 처음부터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도서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튜버가 있는데 지금 뭐 수백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 1세대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은 생방송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방송으로 시작을 해서 유튜브 채널이 막 커간 거예요. 그래서 생방송을 처음에 준비를 했는데 1명, 2명 들어와서 채널이 커져가지고 또 자기의 또 특유의 끼 이런 것들이 발산이 잘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이번 기수는 보니까 끼 있는 분들이 좀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끼가 있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에 아주 도움이 된다. 아주 잘 하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